은퇴하기 1년 전부터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저는 그것이 대략 8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달간 살아보기, 수익과 지출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 루트 정립하기, 노년기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하기, 주택 유지에 필요한 고정 지출 비용 산출하기, 시간 계획에 맞춰서 주말 살아보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 주택 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 및 작동법 익히기, 마지막으로 아내의 도움 없이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요리법 3가지 익히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개인 용돈 아끼고 절약하면 한 달에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은퇴하기 전에 꼭 해봐야 할 8가지 미션 중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달간 살아보기라고 정했습니다.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평소에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산출하면 될 듯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수많은 변화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소득은 줄어들고 시간은 많이 남아도는 현상과 마주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소득 대비 개인 지출액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보고 또 남아도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앞서 열거된 8가지는 반드시 경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월간 비용을 100%라고 가정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다면 몇 %나 줄일 수 있을까요? 물론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계산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쓰는 돈이나 세금, 공과금과 같은 지출액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 혼자 쓰고 있는 돈을 중심으로 산출해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소 습관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그럼 이해하기 쉽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은 직장 생활을 하는 만큼 출퇴근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지출로는 교통비와 관련한 유류세, 대중교통 비용 등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은 점심 식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밥값, 커피, 그리고 개인적 기호에 해당하는 담뱃값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동료들과 저녁을 먹거나 간단한 술자리를 갖는 비용이 해당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에 쓰는 돈이 있다면 야식 비용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주말에 쓰는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통비나 유류세가 들어가겠죠. 또 가족들과 외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식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벤트가 있다면 역시 비용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주로 평일과 주말에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이었어요. 다음은 월간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용과 관련한 비용도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계획한 소소한 이벤트 비용도 있겠죠. 매월 몇 권의 책을 읽는다든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이나 골프 같은 취미생활 비용도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죠? 특정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회비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나눔 차원에서 매월 기부금을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지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개인이 쓰고 있는 비용을 중심으로 열거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지출 항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이 있다면 기타 항목으로 빼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나 공과금, 각종 경조사 비용 등은 고려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평소 쓰고 있는 비용을 중심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간 일상생활 중에 지출하는 비용의 크기를 산출한 다음에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경험하고 나서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주제를 다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취지가 최소 비용으로 한 달간 살아보는 건데 직접 해보지도 않고 해보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경험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공개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마다 씀씀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많다는 둥, 적다는 둥 평가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인 만큼 여러분도 평소에 습관적으로 지출하고 있던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경험해보길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평일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저는 교통비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차고에서 잠자고 있는 자동차는 딸아이가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유류대도 거의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점심값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내에서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도시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점심 비용으로 8,000원에서 매일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무일수 20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6만원에서 20만원가량 절약한 꼴이 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많고 적고는 합니다. 또 식후에 커피 한 잔을 즐겼는데 이 또한 사내 커피로 대신하면서 커피값을 매월 5 내지 6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의 비용입니다. 이 부분엔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편이거든요.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술자리를 갖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수도승이 따로 없죠.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도 퇴근 후의 술자리는 월 1회 정도가 고작이었으니까요. 가끔씩 퇴근하면서 과일이나 제과점 빵,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래시장표 돈가스를 사곤 하는데 평균 한 4, 5만 원 정도 지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5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주말에 쓰는 비용입니다. 몰아서 장보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운행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을 때만 차를 끄는 편이죠. 평일엔 딸아이가 출퇴근 용도로 쓰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출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월 1회 정도는 제가 기름을 직접 넣습니다. 또 마트 장보기가 끝나면 초밥집을 자주 가는데 대략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일삼주를 이용한 가족 치맥 야식도 약 7만원 정도 지출했지만 이 또한 n분의 1 형태로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지출 비용입니다. 월 2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는데 월 평균 3만원 정도 지출하던 것을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알라딘 중고 매장을 이용하면서 이 또한 약 50%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매월 1회 머리 깎는 비용으로 만원, 핸드폰 요금 38,000원. 이 부분도 변동이 없네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동료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졌던 간편 술자리도 이젠 할 수 없는 만큼 자연스럽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난 3개월간의 지출 비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고 지나간 비용들도 있을 거예요.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기억을 모으고 또 통장에 찍힌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약 79%, 주말 기준으로 약 45%, 마지막으로 월간 기준으로 약 29% 정도 절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합계를 기준으로 월 평균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까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평일 지출액 중에서 점심과 커피값을 줄인 것이 절대적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술이나 담배를 즐겼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비용이라는 거 잘 압니다. 평소 지출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지출액의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경험값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은퇴하고 나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은퇴하기 1년 전부터는 그동안 익숙하게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은퇴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와 함께 허둥지둥 뒤죽박죽 당황하는 일상과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8가지 미션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한 달간 살아보기, 수입과 지출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 루트 정립하기, 노년기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하기, 주택 유지에 필요한 고정 지출 산출하기, 시간 계획에 맞춰서 주말 살아보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 주택 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 및 작동법 익히기, 마지막으로 아내의 도움 없이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요리법 3가지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차근차근 하나씩 이 8가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경험값이 정말 중요합니다.